안녕하십니까. 예, 들립니까? 예. 자, 오늘은 131페이지입니다. 예, 12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자, 1, 2를 묶으시고 등기의 추정력 중에 가장 어려운 판례 중에 두 개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 당사자 간, 즉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를 들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이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체크 추정한다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 당사자 간, 즉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비교하여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의 동그라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권리 변동 당사자 간, 즉 전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모두 생략 등기라면 원시 취득자인 전소유자는 건물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은 건물을 양도받았다고 주장, 다툼이 생겼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인데 그걸 변형시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란 것이 밝혀진다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추정력은 인정된다를 가로하시고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 당사자 간, 즉 전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걸 구별하는 것이 동그라미 1, 2번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권의 동그라미요. 불법 말소된 경우 불법 말소의 체크가 되겠습니다. 예, 권리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종국 등기, 즉 본등기의 효력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가 종국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종국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는 것인데 이 권리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권리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다면 말소 회복 등기 대상인데 말소 회복 등기란 잘못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지 소멸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전의 동그라미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말이
말소된 등기에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저당권 등기 권의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의 추정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예비 등기인 가등기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가 종국 등기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도 종국 등기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등기된 권리가 적법한 권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주는 가장 약한 정도의 신뢰가 추정력인데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등기 원인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가 판례입니다. 그럼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가 적법한 권리일 것이다 하는 데만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등기 원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저당권 등기했는가 보다 하는 등기 원인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당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했을 것이다 하는 절차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하는 것 등을 등기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첫째 줄 중앙 가등기를 체크하시고 마지막 추정되지 않는다의 체크하고 끝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종국 등기의 효력이지 예비 등기인 가등기의 효력일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을 언급한다면 가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하지 추정된다고 말하면 무조건 틀리고 이 지문이 제법 추정력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등기 추정되지 않는다를 꼭 좀 기억하란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은 반복이에요. 자, 14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다면 다툼 판례. 자, 기억 니은을 묶으시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경우 거기다 원칙이라고 적으시고 등기 명의인이 즉 등기 신청 당사자가 사망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신청됐다면 원칙적으로 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하여 니은은 마지막에 예외라고 적으시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이 아닌 매매와 같은 다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 등기 신청 당사자,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말하고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추정력 인정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망한 등기 의무자로부터 격려된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 그 등기 원인으로 매매가 존재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원칙, 니은은 예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깨어지지 않는지를 구별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마지막에 허무인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전 소유자가 실제 하지 않는 허무인이라면 이 권리의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리얼과 비협을 묶으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 변동 당사자 간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음 아리얼 보존에 동그라며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다. 그럼 비읍하고 묶었다면 좌측에 있고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보존에 동그라며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란 것이 증명됐다는 말이 전 소유자는 건물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보존 등기 명의인은 건물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적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거기에 미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15번부터는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기 전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효 등기의 유용. 대부분 판례는 가등기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의 등기를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것이지 사실의 등기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는 사실의 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가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가등기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의 등기를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나 언제나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이 있어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 등기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것이지 존재한다면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가 무효 등기 유용에 관련된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일종의 무효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를 유효하게 전용하기로 합의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주로 가등기에서 그 내용을 지문에 몇 차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일리를 묶으시고 1번 채무의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거기까지요. 채권 채무는 같은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바라볼 때는 채권이고 채무자가 바라볼 때는 채무고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봤는지 거기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채권 채무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 그 채무가 소멸됐다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란 형식은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등기는 무효고 권리의 등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여기에 꼬리가 따라오면 주의해야만 해요. 만약 이 무효인 등기가 1번 저당권 등기인데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 2번 저당권 등기가 있다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 등기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2번 저당권이 있다면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논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2번이요. 무효인 가등기의 체크요. 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까지요. 약정 여백에는 유효라 적으시고 두 개를 기억합니다. 가등기도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를 첫째 기억하고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할 때에는 원칙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더라인 그때부터 여백에는 순수하게 소급하여라고 적으시고 X요. 그렇게 변화돼서 틀린 지문으로 옵니다. 예,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없다. 예, 친절하게 뒤에 꼬리까지 적어놨는데 주로 시험은 틀린 지문을 만들 때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라고 잘라버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 1, 2를 묶으셨다면 동그라미 1, 2요. 3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보시고 예, 3번은 1, 2의 논리의 귀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갑 소유 토지의 의뢰 저당권 체커 병의 전세권이 존재까지야 하는 경우 채무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당사자 간 합의로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당권이 먼저 등기되고 전세권이 뒤에 등기됐는데 저당권 등기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여 무효인 등기가 됐을 때 그때는 무효 등기를 유용하면 전세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예, 등기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후순위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당권 등기를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보시고 4번입니다. 표제부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가등기를 포함하여 권리의 등기를 무효 등기를 유용하지 사실의 등기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없으므로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판례가 5번이에요.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바로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표제부를 유용해서는 그 등기가 유효할 수는 없죠. 예, 무효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4번으로부터 1번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보세요. 먼저 4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문장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단지 권리 변동의 과정이나 태양만이 다르다 하여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는 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나 정여계약 등은 유효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 정여계약이란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 원인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하고
단지 등기 원인만 다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 4번의 대표적인 예가 1번이다 이 말입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실체는 정여이나 정여의 채권요 세금 절약을 위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즉 탈세를 목적으로 이 말입니다. 매매를 가장하여 매매 체커 가장 체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하고 단지 등기 원인만 다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등기법을 푸는 논리고 우리가 배웠던 통정허위 표시로 풀면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지만 언닉행위, 정여계약은 언닉행위로 법률행위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언닉행위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가장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건 통정허위 표시를 해결할 때 논리. 전반부에 설명드린 것이 등기를 풀 때의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4번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판례의 가장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단지 권리 변동의 과정 또는 태양만이 다르다 하여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단지 등기 원인만 다르다 하여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그럼 2번입니다. 갑 을병 순으로 체커 순차 매도하고까지요. 전원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체커 이미 병 앞으로 격려된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정리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갑을 병간에 순차적으로 유효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해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원칙은 전원이 합의해야 되지만 그 누구도 중간 생략 등기하자는 합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 맞춰져 있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단지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합의는 없지만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가야죠. 예,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신축 건물을 자 묶어 볼게요. 신축 건물을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이를 매매로 성계 취득한 을과의 합의로 갑에서 직접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까지 묶으시고 줄 긋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고 모두 생략 등기란 걸 알아보셔야 해요.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자는 없지만 대부분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를 확장하고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럼 이 모두 생략 등기도 갑을간에는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는 했지만 등기 절차를 위반했을 뿐이에요. 그래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성을 인정한다. 간단하게 줄이면 대부분 판례가 모두 생략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판례입니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의 완성 전에 하였고 전에 동그라미요. 그다음 언더라인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까지요.
아직 완성되기 전에 먼저 보존 등기했지만 그 후 그 보존 등기에 부합하는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이 보존 등기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17, 18은 반복적인 요소니까 보시고 19번도 마찬가지네요. 자, 20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중간 생략 등기를 확인합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예, 첫째 줄 마지막에 단속 규정 체크하시고 정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즉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대법원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하여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때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판례가 조건을 달기를 전원이 합의하거나 최소한 중간자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게 먼저 나온 판례인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처럼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져 있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단지 합의 동의가 없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두 가지 판례를 섞어버리면 현재 대법원 판례 이론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의나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최초의 체크요. 매도인과 최종의 체크요.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리 전원이 합의했다 할지라도 최초의 매도인 갑하고 최종 매수인 병이 매매한 건 아니죠. 예, 갑을 간에 을병 간에 각각 매매했고 각각 그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위반해도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대법원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말하니까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번째, 당사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 토막만 적어놓고 있는데 약간 넓혀 정리. 전원이 합의했다 할지라도 최초의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자 을의 최초의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매도인 갑의 중간자 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원이 합의한 후에도 최초의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은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 그런데도 중간자 을이 최초의 매도인 갑에 대하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원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매수인 병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최초의 매도인 갑은 거절할 수 있다. 까지를 연상해야 되는 것이 4번 지문에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21번도 반복적인 요소인데 정답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번 지문을 제가 읽을 것인데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은 이 통지가 합인지 아닌지를 연상해야만 해요. 자, 5번이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허가구역 밖에 동그라미요.
허가구역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예단해서 언제나 네, 아니라고 단정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라고 들어와 버리면 논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언제나 무효라고. 밖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항상 낸지 바뀐지를 딱 보고 중간생략 등기를 처리해야 해요. 사람은 예단을 합니다. 허가구역이 보이면 읽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아니라고 단정짓고 넘어가 버린다고. 예. 밖에서 갑소유 건물을 을이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 간의 을병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갑을병은까지요. 최초의 매도인 갑에게서 직접 최후의 매수인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체커 합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뀌고 전원이 합의했답니다. 그럼 거기에 5번이요. 전원이 합의했다면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판례인데 5번 만약이요. 중간자 을이 최후의 매수인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체커 갑에게 통지만 하고까지요. 다시 체커 갑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까지요. 이건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매수인 병은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럼 이게 있다로 가기 위해서는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동의 승낙을 한 경우 이 말이 오면 전원이 합의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로 넘기시고 22번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동그라미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밖을 말라 적는지 몰라요. 그냥 더 철라한 거예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급 안 하는 건 당연히 밖인데 언급 안 해도 될 것인데 내라면 딱 적시해야 되지만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은 체결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했답니다.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의 체커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요. 전원이 합의했다는 말.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은 반복이고 2번, 5번 묶으시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2번, 5번을 보기 전 다시 한번요. 대법원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갑을 간에 을병 간에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갑을 간에 을병 간에 매매계약이 유효해야만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갑, 을 간 또는 을병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유효성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이 2번, 5번이에요. 자, 2번이요. 갑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 체커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까지요. 그 여백에는 절대적 취소라고 적으시고 그때 최초의 매도인 갑은 최후의 매수인 병 앞으로 경료된의 동그라미요. 취소하기 전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성이 인정됐지만 취소하여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됐다면 이제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매수인 병 명의의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가야죠. 예, 이미 경료된 병 앞으로 이미 경료된
중간 생략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절대적 취소라 적은 이유는 혹 선의의 병 앞으로 이렇게 가도 말소 등기 청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기도 해요, 간혹.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후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커 합의 해제된 경우까지요. 되네 동그라미요. 전원이 합의는 했지만 아직 중간 생략 등기하기 전에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고 해제 계약이요. 무효가 되어 버렸다면 이제는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최초의 매도인 갑은 최후의 매수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결국 갑을 간의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전원이 합의한 경우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마쳐져 있어도 갑을 간의 또는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그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2번, 5번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반복이에요. 4번 자 묶어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묶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전원의 합인지 아닌지를 느끼셔야만 해요. 최초의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과 최후의 매수인 병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까지요. 갑을 간에 합의하고 을병 간에 합의하고 전원의 합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전원의 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해보면 됩니다. 갑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면 전원의 합의지만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말하면 이건 전원의 합의가 아니다. 이건 전원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매수인 병은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인데 이 경우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원의 합의를 만들어주면 돼요. 전원의 합의를 만들어준다는 말은 최초의 매도인 갑의 동의가 있다면 전원이 합의되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후반부 최후의 매수인 병은 자 가로요. 최초의 매도인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까지요. 없더라도 밑에 X요.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전원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매도인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예, 그런 논리가 된다. 자, 23번은 반복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련된 논리인데 등기법에서는 중요한 논점이지만 민법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민법은 가등기 본등기에 관련된 논리는 조금만 물어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등기 추정력 인정 안 된다. 가등기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 했던 그 정도요.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할 때 발생한다. 권리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할 것인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만 물어보지 심도 있게 민법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가등기가 된 이후 중간 처분의 등기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고. 그런 가장 기본 정도만 물어보지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부담스러우면 조금 버려도 관계없어요. 예. 자, 24번이요. 여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 정답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정답 지금 설명은 드릴 것인데 몰라도 돼요. 갑 소유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병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그럼 갑이 소유자인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가등기는 실체법상에 아무런 효력이 없고 처분 제한 등기도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된 후 갑병 간에 매매하고 병 명의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건 적법해요. 그럼 병이란 제3취득자는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완전하고도 유효한 소유자예요. 본등기가 되면 직권 말소되지만 본등기 되기 전에는 완전한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본등기가 되고 직권 말소돼도 이 병을 상대로 그동안에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옳은 것 판례요. 1번 자꾸 나오잖아. 가등기 추정력 물어보면 추정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체크하고 마지막에 추정된다의 가로하고 그게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이 사례에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당시의 등기 의무자인 갑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지 본등기가 되면 직권 말소될 병을 상대로 청구하면 병이 협력하겠는지요?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 갑이에요. 병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권리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권리의 순위만큼은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할 때 발생해요. 그래서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언더라인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요. 가로 가등기요. 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네 번째를 보기 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중간 처분의 등기요. 등기법 시간 하는데 격주제라서 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 아니냐고요. 가장 기본만 설명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가등기 앞에 적시하고 있는 게 본등기라고.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이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 아니냐고. 그럼 가등기 이전에 등기가 됐거나 본등기 이후에 등기가 된 것은 중간 처분 등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 본등기가 됐을 때 이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양립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근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게 있거든. 이거 등기법에서도 잘 안 물어보는 거 민법에 말라 적어놨노.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간처분 등기는 본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간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보다 선순위인데 직권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과 본등기 명의인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간처분 등기는 본등기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에 중간처분 등기가 간혹 시험 지문에 등장하면 감유 등기가 온다고요. 등기 직권 말소 안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가등기가 된 이후 감유 등기가 되고 본등기가 되면 이 감유 등기가 가등기 전의 권리를 목적으로 감유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감유했다는 말이 없는 건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오면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가등기 전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감유 등기인지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감유했는지 그 표현이 아닌 것은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4번이요. 어리 가등기를 한 후에 동그라미요. 토지의 제3자의 감유 등기가 격려된 경우 거기까지요. 이 감유가 가등기 전의 권리를 목적으로 감유했다는 표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해당 가등기를 감유했다는 표현이 보이는지요? 안 보이니까 이건 본등기 되면 직권 말소해야지. 어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격려하면 감유등기는 직권 말소되죠. 예, 감유는 예시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5번째요. 어른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말해요. 가등기는 아무런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왜 그딴 소리 하는가 하면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거든. 순위보전적 효력은 실체법상 효력 아니에요. 절차법상의 효력, 단지 등기 절차상의 효력에 불과해요. 이렇게 보면 권리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니까 권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판례는 항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 근데 이중부정을 사용하면 우리 시험은 그냥 일종의 권리다. 판례가 가등기도 일종의 권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 첫째, 가등기상 권리도 양도 이전할 수 있다. 둘째, 가등기 인체로는 소유권이 아니거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는 일종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다. 그러니까 등기의 형식은 부기등기할 수밖에 없지. 자, 넘기시고 25번 하고 쉴게요. X토지에 관하여 2004년 체크요.
갑의 동그라미,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다시 체커 2010년 6월까지요. 매매에 기하여 을의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체커 가등기요. 그리고 2010년 9월 체커요. 매매로 동그라미 병이요.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격려되어 있다. 옳은 것 다툼 판례. 2004년도에 갑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2010년 6월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됐답니다. 근데 을 명의의 가등기는 실체법상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을 처분하고 2010년 9월 달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옳은 것 1, 2번은 반복이에요. 3번 을의 가등기는 가로 물권적 청구권이요. 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서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지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가로 했으면 물권적의 X예요. 그 다음 네 번째요. 을의 가등기는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 4를 묶으시고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잖아요. 가등기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다음에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이 답이고 이 문제는 문제 안 읽어봐도 풀리겠네. 자 5번이요. 만일 X 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중복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면 가등기 명의인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기 전에 동그라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유해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어떤 무효인 등기가 등기된 자신한테 해가 되면 그자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해가 안 되면 말소 등기 청구 못 한다고. 그 중에 이것부터 처리하면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실체법상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무효인 소유권 등기가 가등기 명의인에게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등기가 되면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본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있다면 해가 된다고. 악용의 여지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본등기 전에는 무효인 소유권 등기 말소 못 시킵니다. 본등기 된 후 소유자가 된 후 말소 등기 청구한다고. 그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당권은 담보물건에 추급력이 있어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부동산을 따라간다고. 저당 목적물을. 그래서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개의치 않고 채무 변제 안 하면 바로 경매 집어넣어버리는 권리예요. 추급력이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누가 소유하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무효인 소유권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해가 안 돼요. 누가 소유하고 있던 경매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유예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 저당권도 간혹 물어봅니다. 가등기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 명의인이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지 못해요. 가등기 명의인에게 해가 되는 등기 아닙니다. 그럼 26, 27은 반복이고 28번도 마찬가지요. 잠시 쉬다가 29번
등기 청구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